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모든 것들을 지적으로 리뷰하는 페이턴틀리 플레이 페플TV 유성원 변리사입니다. 유인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이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겁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코로나 면봉 키트 이제 우리 리뷰하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 속지주의 원칙, 그렇죠. 네. 지식재산권은 해당 국가 그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다. 권리가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특허권이 확보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권리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소기업이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게 100% 무조건 뭐 그냥 그들 따라하면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부정경쟁 방지법인데 이 부경법성인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또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와디즈에서 좀 이런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와디즈 펀딩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뭔가 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합니다. 아니, 우리 지인들이 뭐 해달라는 거 있잖아 막. 그것도 안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귀찮아요. 네. 귀찮아서 안 했어요. 아유, 저는 이제 뭐 저희 이제 속해 있는 우리 네, 대표들 모임, CEO들 모임에 몇몇 이제 우리 지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펀딩을 해주거든요. 뭐 이제 우리 지인들이 만드는 건 괜찮은데 이게 와디즈가 최근 들어서 보면 약간 짝퉁 제품의 맞아요. 집합소가 돼버린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혹시 뭐 보셨어요? 사망여우라고 하는 유튜버, 네. 유명한 유튜버. 네네네네. 뭐 잠깐 뭐 보니까 뭐 그런 어떤 그 비양심 업체 뭐 제품 이런 거를 뭐 리뷰해갖고 적발을 내는 요즘 뭐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회사들도 뭐 벌벌 떤다고 하는 네네. 뭐 그런 기사를 잠깐 봤어요. 네. 그 저기 사막여우 말고 사막여우라고 하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와디즈의 이 짝퉁 제품들을 고발하고 이제 거기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막 하는 유튜버예요. 맞아요. 굉장히 뭐 이제 뭐 그래서 업체들로부터 협박 메일도 많이 받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큰 사명감 갖고 하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맞아요. 네. 하여간 거기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 올라오고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길래 문제가 되는지 좀 저도 좀 살펴봤는데 아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아요. 네. 약간 와디즈 이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나라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짝퉁을 이제 펀딩으로 포장해서 제품을 파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 좀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와디즈 펀딩 시장 자체가 굉장히 팽창하면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해요. 지금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짝퉁을 가지고 자꾸 퀄리티가 안 좋은, 좋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펀딩을 받아서 뭔가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사기거든요. 사기. 맞아요. 사기극.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사막여우 유튜버가 고발한 케이스 중에 그 여러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거는 이제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로 갖다가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거치하는 게 있어요. 디자인이 멋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체 개발해서 뭐 1년 반 정도를 막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개발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민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말하자면 이 와디즈에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꽤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미국의 뭐 M사, 뭐 무슨 X, 뭐 이제 M 모프트 X, 자기가 실명을 얘기하죠. 모프트 X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제품이에요. 너무 똑같아. 아니 진짜 이건 좀 디자인도 너무 독특해갖고 뭐 이제 화면에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했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자기가 개발했다고 이제 뭐 무슨 뭐 증거 사진이라고 막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삼성의 무슨 갤럭시 노트 몇 시리즈를 대비해서 이거를 막 금형도 뭐 몇 차례 뭐 하고 막 했다고 했는데 그 사진이
날짜가 안 맞아. 자기가 말했던 거랑. 그냥 따라한 거지. 그래서 이런 비양심적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망여우가 이 미국의 모프트 X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이 레터를 보냈어요. 이 한국의 크라우드 펀드 사이트인 와디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니네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 니네 어떻게 대책을 하냐. 그러니까 모프트 X에서 뭐라고 답이었냐면 우리는 한국에 안타깝게도 디자인 특허 출원을 안 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이제 바로 속지주의의 그렇죠. 한계인 거죠. 한계인 거죠. 그것도 컬럼에 기재도 하셨고. 네. 근데 그러면 속지주의만 피하면 완벽하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피해간다고 봐야죠. 네.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겠죠. 네. 네. 또 그런 또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네. 이게 이제 이 항상 이제 그 뒤에 백업으로 등장하는 법률이 항상 부정경쟁방지법. 그러니까요. 부적격. 저도 뭐 반 전문가가 이제 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그냥 저희가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2조 자목에 보면 출시된 지 3년 이내 아직 이제 막 쌩쌩한 제품이야. 이거는 국내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돼. 저명성을 획득하지 않아도 돼. 이거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형태 모방의 제품들 이런 것들은 부정경쟁 행위에 속한다. 아직 유명하지 않아졌는데 하여튼 출시된 지 3년 이내에 쌩쌩한 신제품을 그대로 형태를 모방한 제품은 부정경쟁 행위에 속한다. 이런 법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허법이나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이런 허점들이 있잖아요. 속지주의의 한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법률이 바로 이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프트엑스의 이 핸드폰 거치대 제품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충분히 말하자면 부정경쟁 행위, 아까 말씀드린 제2조 자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제 말하자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무분별 아무리 공백 영역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속지주의 공백 영역에 있는 이제 이런 기술이나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출시된 지 3년 이내 신제품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모방하는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양심이죠, 사실. 네. 짝퉁도 양심이 있어야지. 네. 짝퉁은 양심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와디즈에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제품들뿐만 아니라 패션 제품들도 짝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디자인한 수제, 스니커즈라고 올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명품의 제품을 그대로 그냥 똑같이 이제 카피한 제품을 막 올린다든가. 그래서 사실 와디즈가 약간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본질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짝퉁 쇼핑몰이 된 것 같은 그런 좀 불명예스러운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서 초반에 이런 걸 잡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중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중국에 제가 몇 년 전에 좀 일적으로 상해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짝퉁 차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일단은 중국은 차도 짝퉁을 만들어. 차가 짝퉁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돌아다니는데 로고는 엠블럼은 폭스바겐 마크가 있는 거예요, 차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만 중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차량도 있겠지만, 근데 차를 봤을 때 아이덴티티 자체가 폭스바겐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짝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짝퉁 차들 많죠. 많아요, 짝퉁 차들. 네, 정말 짝퉁 차들 많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크를 아예 그냥 바꿔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중국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한 제품들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마티즈 기억하세요? 네. 중국의 체리, QQ 자동차 뭐 그것도 있었고, 유 대표님 그거 레인지로버. 맞아요. 레인지로버 이보크. 네. 지금 뭐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끝났죠. 끝났나요? 네, 소송이 끝났죠. 네.
뭐 당연히 뭐 적겠죠 뭐. 예. 아니요. 이 레인지로버가 이겼겠죠? 이겼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야죠. 레인지로버가 이겼어요. 네.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네요, 중국. 네. 중국 재판부가. 여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네.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죠. 예쁘죠. 네, 예쁘죠. 네, 그래가지고 차는 이제 쓰레기인데 예뻐요. 저 쓰레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보쿠를 타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보쿠 타시는 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차는 쓰레기고. 차는 쓰레기구나. 이쁜 차. 되게 이쁘잖아요. 저스트 이쁜 차. 네. 그래서 중국에 네. 이 루펑이라고 하는 네. 랜드윈드, 네. 영어로 하면 랜드윈드 이제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 이 이보크 디자인이 나오자마자 짝퉁 SUV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건 너무 따라했어요. 제가 봐도 네. 좀 심해. 네. 네, 그래서 얘네가 이보크가 나오자마자 1년 조금 지나서 랜드윈드 X7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제 맞아요. 이 SUV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쇼에다 전시도 해요. 심지어 대단한 놈들이에요. 대단한 나라예요. 회사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연이냐? 네. 중국은 네. 이 디자인권을 출원하기 전에 먼저 선 공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선공개를 하는 경우에 특허 보호를 해주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자국 정부가 인정한 전시회 박람회 또는 학술회에 의해서 공개한 경우 외에는 절대로 사전에 그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사전에 공개한 디자인 특허를 못 받아요. 이런 이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인지로버에서 먼저 이 디자인을 사전 공개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 법률에서는 이게 인정이 되니까 뭐 그거 혜택을 받아갖고 출원했는데 중국에서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출원한 랜드로버사의 이보크 디자인이 무효 사유를, 그러니까 거절 사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랜드윈드에서 하고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상해 모터쇼에서 이걸 내놓은 거야, 전시를. X7을. 랜드윈드 X7을 내놓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레인지로버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뭐 저런 파렴치한 저런 카피 행위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루펑이라고 하는 랜드윈드에서 야, 우리는 중국 내에서만 생산하고 중국 내에서만 판매할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랜드로버사의 이 이보크 디자인권은 무효 사유를 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속지주의를 그렇죠. 이용한 거네요. 맞아요. 중국에서는 여기요? 권리가 없는 거, 유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속지주의의 원칙상 중국에서는 자유롭게 생산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야. 네. 그렇죠. 대단한 놈들이에요. 대단한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네. 랜드로버에서 디자인권이 무효인 거는 이제 본인들도 이제 우리가 좀 권리 확보 과정에서 실수를 했구나라는 거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뭘 걸었냐면 중국의 부정경쟁 방지법에 해당하는 반부정당 경쟁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부정당 경쟁법. 뭐 내용이 비슷하죠. 네. 이 반부정당 경쟁법에 근거해서 반부정당 경쟁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국 법원이 랜드로버에 손을 들어줬어요. 중국 법원이 그래도 괜찮네요. 네. 저는 좀 비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네요. 네. 중국 쪽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신제품의 디자인들을 형태 모방, 특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이런 행위들은요, 디자인권의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마치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시된 지 3년이 아직 안 된 신제품들을 모방하는 거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피를 해도 좀 이따 카피를 해야지. 네. 그래서 속지주의의 한계를 잘 이용해서 중소기업이 외국에서만 이제 특허를 받은 기술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응용해서 더 이제 뭐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이쪽 디자인의 영역에서 타인의 신제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내놓는 이 형태 모방의 형태, 특히 3년 이내의 제품들은 모방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잘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저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또 제 분야인 자동차 쪽
에서 기사를 보다가 중국에서 음. 롤스로이스를 짝퉁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와 할 정도로 가격은 롤스로이스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살만하긴 하겠는데. 네. 네. 근데 이제 더 아, 쪽팔린 이런 거죠. 말 하면 안 되는데 별리사가. 근데 이제 네. 더 쪽팔린 거죠. 네. 롤스로이스 짝퉁인데. 근데 아무튼 재밌는 국가입니다. 네, 그쵸. 근데 또 저는 그래서 우리 또 유벨리사님이 중국 쪽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국 법원은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 재판부도 그래도 생각이 있구나, 상식에 통하는구나. 네, 중국 지재권 관련된 판결들을 보면요, 예. 뭐 상당히 외국 그 기업들이 편파적으로 뭐 이렇게 피해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실제로 또 외국 기업의 승소율이 높습니다. 지재권 사건, 지식재산권 사건에 보면 그래서 뭐 아주 막 무법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중국에서 특허 권리나 뭐 상표권이나 이런 거 확보하시면 아주 막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걸려 있는, 예를 들면 막 양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뭐 이런 기업의 대결,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화웨이의 소송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합리적인 판결을 받으실 수 있고, 실제로 저는 뭐 중국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승소율 어떻게 되시나요? 승소율이 뭐 제가 상표 관련된 소송은 88%입니다. 엄청나시네요. 누적 예. 승소율이죠. 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가 53전 상표 소송 53전승했다는 뭐 기사가 있고. 대단하시네요. 중국 유학도 갔다 오셨잖아요. 유학은 아니고 이제 중국 로펌에서 일을 했었죠. 그러셨나요? 네. 중국 쪽. 아무튼 뭐 중국 쪽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뭐 와디즈에 관련된 이런 형태 모방, 디자인을 갖다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형태 모방의 문제들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요. 외국의 이런 기술들을 속지주의의 어떤 공백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건 좋지만 무분별하게 그대로 데드카피 수준으로 따라하는 거는 부경법 침해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면 쉽게 표현해주면 적당히 베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적당히. 네. 오늘 또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저희 페플TV 컨텐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